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세제 측면과 관련해서 크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이 두 세목에 대한 대책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되고 이번 대책안에서는 그 계산 구조에서 어떤 것들을 건드려 가지고 강화를 시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책안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종부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자를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랑 마찬가지죠. 보유세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합니다. 양도세처럼 세대 합산은 하지 않습니다. 인별로 합산해가지고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 금액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인데 1세대 1주택이 아니면은 6억 원입니다.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그럼 제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면은 첫 번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죠. 몇 월 달에 부과하죠? 7월하고 9월, 1차, 2차로 나누고 소액일 경우에는 7월 달에 한꺼번에 이렇게 부과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보유에 대해서 2차로 기준금액, 초과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12월 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의문지생이죠. 이중과세 아닙니까? 근데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중과세 되는 부분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산식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할 경우 1차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내고, 2차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12월 달에 매긴다. 재산세도 고지서가 나오죠.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가 나옵니다. 단지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별로 계산하는데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합니다. 합이고,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아파트나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고시가 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이 고시가 되는데 매년 4월 말일자로 고시가 됩니다.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합해요. 시가를 합하는 게 아니고 주택 공시가격을 합합니다. 그 금액이 9억 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억 원을 초과되는 금액을 구합니다. 그게 이제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이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세율을 곱하면 바로 산출세액이 나올 텐데, 국가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과표를 적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책적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80%를 적용하는데 향후적으로서 5%씩 증액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표에다가 세율을 정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아까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중과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을 한 다음에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이 공제할 재산세액은 뭐냐면,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재산세액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그것까지 빼주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 산출세액에서 한 번 더 공제해 주는 게 있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그 거주자가 60세 이상이면은 10%에서 4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에도 5년 이상, 10년 이상 나눠가지고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라고 있는데,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급격하게 상승했으면 세부담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냈던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가 있을 텐데, 그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빼주겠다. 그게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고 여기까지 차감을 해야 진정 내가 내야 될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그럼 산식을 쭉 봤었을 때 의문나는 게 있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그래도 조금 있네요. 아까 과세 기준 금액이 9억으로 띄고 내야 될 세금액에서 세액공제 고령자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과연 뭡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세대로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1세대 1주택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원 중에서 한 명만이 주택분자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주택을 남편과 배우자가 같이 보유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아까 세 가지 혜택을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쪼개지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1세대 1주택자의 다른 혜택까지 부여를 하면은 너무 과도한 세제 혜택이 부과가 된다고 해서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이 혜택을 주고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 여러 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게 임대주택입니다. 즉 내가 5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채를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임대사업 등록을 안 한 한 채하고 임대사업 등록을 한 4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임대사업 등록을 한 거는 빼주니까 나머지 한 채, 요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을 때 혜택, 첫 번째, 과세 기준 금액이 추가 공제가 3억이 돼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 두 번째, 고령자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세 번째,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부동산 세율은 지금 5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즉 6억 원부터 해가지고 94억 원까지 해서 0.5%에서 2.0%까지 적용되고 있고요. 이번에 개편안에서 그 대책안에서는 이 세율 구간을 6단계로 늘리고 3주택 보유자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서는 6단계로 늘린 것보다 더 일정 부분 추가를 해서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자의 나이가 만 60세에서 65세면은 내야 될 세금에서 10%를 공제를 해주고 65세에서 70세는 20%, 70세 이상은 30%를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보유한 연수가 5년에서 10년 사이면은 20%를 공제를 해주고 10년 이상이면은 40%를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특이한 거는 이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예요. 대상자인데 이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주택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택을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증여를 해가지고 내 소유의 주택을 적게 만드는 내 그 주택 가격을 작게 만드는 그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근데 나는 주고 싶진 않아요. 그냥 내가 보유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내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죠. 뭐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거. 그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라는 겁니다. 즉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을 배제하겠다. 즉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거는 인별로 합산하는 데 있어서 얘는 빼고 계산할게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거하고 그 이후에 등록한 거하고 요건이 조금 틀리죠.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단기든 장기든 임대 유형은 상관없이 5년만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대신에 임대 개실 현재 6억 원, 수도권 박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 근데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8년 장기 임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현행 이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요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여기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 등록을 내고 국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다 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도 내고 사업자 등록도 냈으니까 나 이번에 12월 15일 날 종부세 낼 때 합산배제 해주세요 라고 신청서를 9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이 합산배제 신청은 최초 1회만 적용하면 돼요. 다음부터는 뭐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 뭐 별도 이렇게 그 합산배제 신청서를 또 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합산배제 신청 특례라는 겁니다. 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할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책이 발표나고 하다 보니까 후회가 됩니다. 6월 1일자로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자 등록도 그렇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배제 신청을 해주는데, 지금 와서 그때 할 걸 후회하고 있을 분들을 위해서 어떤 특례가 적용되느냐. 만약 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를 너가 했고 대신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사업자 등록도 안 했다 할지라도 합산배제 신청 기간 9월 말이겠죠. 9월 말까지 양쪽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 등록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합산배제 신청을 하면은 설령 과세 기준일인 2월 1일 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합산배제 받아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요를 머릿속에 둔 채 이번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세율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을 통한 종부세 강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추가 과세가 되고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장기 임대주택 등록으로 인한 혜택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5단계 누진세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6단계 누진세율로 그 개편을 하면서 세율을 좀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0.2%에서 0.7% 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율 인상 적용은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상향 조정은 뭐냐면, 아까 과세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있어 기준금액 초과금액에다가 한 번 더 곱해주는 비율이 있다겠죠. 과표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게 현재 80%를 적용해주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그거를 100%씩 5%씩 증액해가지고 100%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 역시 19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율 인상 6단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상향 조정, 이 두 개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주택 이상 보유자하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한테 추가로 그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한테 아까 6단계로 세율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세율을 추가적으로 가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1%에서 궁극적으로는 1.2%까지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추가 과세는 내년 종부세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자하고 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한테만 적용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과도하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도 냈던 보유세, 즉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150%만 내도록 하는 게 세부담 상향 조정률이었거든요. 이거를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그대로 현행처럼 150%를 유지를 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하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300%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담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내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입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인한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첫 번째,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가액 요건, 임대 개실 현재 6억 원 이어야 되고 수도권 밖은 3억 원이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8년 장기 임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대체간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는 새로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합산 과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합산 배제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을 새로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걔는 합산 배제를 해주는데 조정대상 지역 안에 샀기 때문에 요 새로 취득한 주택은 안 해주겠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대책 발표 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적용되는 거겠죠. 다만 대책 발표 전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세금 관련된 내용 중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